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프롬아빠의 아이를 잘 키우는 내면 여행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뭐 아이를 잘 키우는데 내면 여행을 해야 되지? 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아이의 욕구를 잘 알아보고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아이를 정말 공감해주고 정말 사랑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정말 육아서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하은맘 김선미, 그 불량육아 하신 그 김선미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저도 프롬 이 교육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제가 새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용기와 에너지를 받은 그런 교육입니다. 상처받은 부모 밑에서 상처받은 아이가 자란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내 아이에게 내적 행복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의 100가지 실천 지침. 혹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걸까?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잘 부족한 것 같다라고 드는 사람들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다 메시지와 이유가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육아가 되게 즐겁고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책이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태교서로도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아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는요, 없는 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연스레 부부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좀 자주 아픈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어떤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는 아팠을 때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주면은 또 계속 아픈 걸로 갈 수 있어요. 아프면 엄마가 안아준다거나, 평소에는 뭐 안아주지 않는데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조건 없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분별 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의 조건을 걸곤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착하고 얌전하게 행동해야 한다. 인사를 잘하고 예의 있게 굴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듯이 부모도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고. 아이는요, 엄마한테 공부를 잘해라. 엄마 예의 좀 바르게 살아. 엄마 좀 예쁘게 좀 하고 살아. 아이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한테 야, 이 닦아, 손 닦아, 뭐 어떻게 해?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지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아이가요, 야단을 맞았을 때는요,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야단 맞은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정말 잘못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과거에 한번 드시는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맞은 게 억울하거나 막 슬프고 우울하고 왜 나를 뭐 때리지?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분노가 있으면 가슴이 차가워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아닌 사랑을 채워주고 싶다면 아이가 배려 깊은 사랑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합니다. 배려 깊은 사랑이 뭔지는 이 책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좋은 부모로 남한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를 놓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서 이번에 100점을 맞았어. 우리 아이는 인사성이 참 밝다니까.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고 싶은 사람.
아이를 희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엄마, 아빠에게 보기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도 있죠. 내가 안 먹고 아이를 먹이고, 내가 안 입고 아이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때요? 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엄마는 딸기 물은 거만 먹고 넌 좋은 거 먹이는데, 너 이것밖에 안 돼?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메시지를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보내죠. 희생한 부모는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못하니? 라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그래서 희생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요,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는 맨날 돈도 못 쓰고, 우리 엄마는 옛날에 못 배웠다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자기를 보살피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 라고 하면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돌보고 보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하면서 엄마를 과도하게 챙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헌신하는 부모, 그러니까 아이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는요, 아이는 부모 감정을 살피잖아요. 우리 부모도 잘 지내고 나도 잘 지내고,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고 높은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먼저 돌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아이가 부모 감정을 눈치 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가 맨날 우울하거나 엄마가 궁핍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아이는 부모의 성장만큼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좋은 부모라는 자신의 이미지보다 아이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람 많은 데 갔을 때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막 창피해, 나 좋은 엄마여야 되는데 얘가 왜 내 이미지를 망치는 거야? 이런 욕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저는 그걸 느껴요. 아, 내가 아직도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구나. 아이 존재 자체로 아이가 좀 꼬라지도 낼 수도 있고 들어 누워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창피해하거나 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욕구와 감정이 눈에 보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욕구, 내 감정, 내가 남에게 잘 보이는 거에 집중하면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원더풀 아이는요, 늘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호기심이 많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갑자기 조용해지면 무언가 집중하거나 몸이 아픈 거예요. 별표. 저는 아들 셋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은 조용하고 안 움직여요. 안 아프면 막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원더풀 아이는 잠이 많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 흥미로워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지요. 싸이 있죠. 가수 싸이가 굉장히 새벽 일찍 일어나고 잠을 많이 안 잔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라고 했더니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눈이 일찍 떠진다고. 너무 재밌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더풀 아이죠. 이 책에 무한계 인간이란 제가 좋아하는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착하게 키우지 마세요. 착하다는 것은 고요한 자신이 아닌 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자랐기 때문에 우울증과 강박증에 시달릴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는 참 모범생으로 엄마 아빠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자랐어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우울증과 강박증, 자신감이 좀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가 착한 아이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평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도 난 내 멋대로 한 적이 없어. 남 좋은 대로 하고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이.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있는 그대로 좋아. 라고 하면 아이는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요. 부모가 애쓰지 않아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심성이 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때는 버릇이 나빠도 그걸 그냥 인정해 주라고 해요. 그 아이는 결국에 선하게 된다라고 해요.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박사님 책에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제가 이걸 읽고서 나 무한계 인간이 돼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거죠. 자, 무한계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한계 인간이란 창의적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타인의 인생을 배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애정 깊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 도전을 겁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으며 타인의 제약을 거부한다. 인생에 대한 목표가 확고하고 주관이 뚜렷하다. 여러분, 저 무한계 인간 특성 맞나요? 우리 공주님들도 이러신가요? 네, 우리는 무한계 인간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한대요. 억압하지도 않고 타인의 제약을 거부하면서. 자, 무한계 인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무한계 인간은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나 불안감이 없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면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낸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다. 비인간적인 게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이렇게 정서가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저는 제 유전자를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왜? 엄마를 닮을 거니까 아이는. 나만 똑바로 살면 우리 아이들은 걱정 없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웨인 다이어의 모든 아이는 무한계 인간이다 해서 창의적인 아이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한계 인간의 아이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놀이기구로 만드는 발명 박사래요. 그래서 뭐 흙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죠. 둘째, 부모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장난 정말 많이 치고요. 셋째,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빙고 다 그러죠. 넷째,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텔레비전에도 빼앗기고 게임도 잘하고 책도 좋아하고 막 쭉쭉 마음이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아요. 다섯째, 남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독창적이에요. 남을 따라하지 않으니까. 여섯째, 얼굴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슬픈 감정, 화내는 감정, 기쁜 감정 표현을 잘하죠. 왜? 감정이 억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우니까. 화도 잘 내고요. 잘 울고. 그래요. 근데 억압이 된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순하고 대신에 막 기뻐하거나 와일드하게 그러지도 않아요. 일곱째,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여행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해요. 여덟째, 창의적인 아이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려 놉니다. 아홉째,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합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에 도전할 때 부모는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이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번째, 부모가 보지 않아도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11째,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 고집쟁이입니다. 12번째,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은 배움의 속도를 남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한다고 해요. 13번째, 분위기를 이끄는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래서 무한계 인간 아이들은 유머 감각이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나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익살을 떨지 않으며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상처받는지 잘 알고 있어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는 분위기에도 그 사람을 지키고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요. 14번째,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조숙한 도전자입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만 열중하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진짜 무한계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말을 했대요. 양과 질은 비례한다. 양이 채워져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지적 욕구를 차곡차곡 천천히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큰 바위는 뚫립니다. 빗방울로, 물방울로 뚫릴 수 있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순간 자존감이 싹 튼다고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 책이 바로 그걸 도와주는 책이에요. 24개월 전후의 아이는 계단을 올라갈 때 부모가 손을 잡아주면 화를 내고 5살의 아이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누를 거야 왜 엄마가 눌러 이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무조건 이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지면 통곡을 하며 울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는 놀이하다가 자기가 지면 다 엎어버려요, 판을. 근데 저도 내면 아이가 이기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푸른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슬아슬하게 져줘라. 대놓고 져주면 아이가 안 돼요. 엄마가 나 이기게 하려고 져주는구나. 아이 기분 나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막 진짜 이길 듯 말 듯 해서 져주래요. 이 전능한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에 부모는 아이에게 이길 기회를 많이 주고 진심을 담아 칭찬해줘야 합니다. 전능한 자아는 내가 최고야, 무법자의 시기에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누를 거야, 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시기에 그거를 부모가 잘 채워주면 전능한 자아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유능한 자아가 온대요. 나 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요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하고 용기를 줘야겠죠. 만약에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쉰다. 또 똥 쌌네? 막 이런 말을 막 한다. 그럼 아이가요, 한숨 쉬는 부모를 보고 아이는 변을 보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변을 참게 되고 변비가 생기거나 이런 관련된 어떤 문제가 심리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천기저귀를 만약에 쓰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피부엔 좋지만. 그래서 이런 걸 적당하게 잘 가려서 기분 좋게 육아를 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똥 쌀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서유리, 우리 서유리 똥 쌌어요. 예뻐요, 예뻐요, 서유리, 우리 서유리 정말 예뻐요. 까꿍! 제가 노래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정말 저는 좋았거든요. 정말 좋은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갈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 노래를 맨날 부르니까 아이가 18개월이 됐는데 지가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똥을 싸고 지가 불러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변 훈련할 때 굉장히 잘 아이한테 사랑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른이 된 우리가요, 남이 좋게 평가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존재 자체로 있는 나 자체의 가치를 포기하고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밖에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러니까 자신을 소모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막 명예욕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승진의 목을 맨다거나 막 남보기에 좋은 사람 되게 노력할 수 있어요. 자, 아이가요, 배가 안 고픈데 부모가 먹으라고 강요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자신의 몸이 보내는 감각을 믿어야 하는지 몰라서 갈등해요. 근데 아이는 부모가 절대적인 믿음이고 신이고 우주예요. 부모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감각을 부정하게 됩니다. 즉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자, 아이의 몸에 느끼는 감각 뭐가 있어요? 졸린 거, 배고픈 거, 아파서 우는 거, 요런 거야. 요런 것들을 부모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배고프구나. 너 배가 고프지 않구나. 졸리구나. 네가 지금 뭐가 불편해서 자다 깼구나. 이거를 잘 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각을 어떻게 돼요? 억제하겠죠. 내 감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우는데 엄마가 오지 않고 나 그냥 울다 자게 냅두네? 그러면 난 가치가 없나 봐. 이 세상은 별로 나에게 좋은 세상이 아니야 라는 믿음이 아주 어렸을 때 생기고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딘가에 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처받은 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각, 대면, 받아들임이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자각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대면은 어렸을 때 외면했던 상처의 고통을 직접 겪어내어서 애도하는 거죠.
막 되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못 울고 참잖아요. 엄마 울지 마. 울면은 뭐 산타라고 선물 안 준대 이래서 엉엉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울면서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고요. 받아들임은요, 상처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원더풀 아이를 되찾는 거예요. 그럼 원더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건강한 수치심을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수치심이 잘못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수치심이라는 것이 제대로 발달하면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지같이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나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처음 시작하면 다 못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수치심이 억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치스러우면 안 돼.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난 잘해야 돼. 라고서 억압을 시켜버리면 스스로를 수치스럽다고 여기게 되면서 자기를 통제하는 완벽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난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자, 이 수치심이 외모, 지적인 능력, 나의 재산, 배우자, 아이들에서 막 사방 천지에서 와서 이 수치심이 억압되면 여러분, 내가 수치스럽다 생각하면 못 살아요. 제가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부족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그지같이 하고 완벽함을 버려라 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 얼굴이 엄청 수치스러워서 방송을 하면, 강의를 하고 나서 절대 그걸 안 했어요.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주.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방송한 지 6년 만에, 강의한 지 5년 만에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이분은 이제 푸롬이라는 아이가 독서 영재, 나라에 이제 보고된, 대통령에게 보고된 제1호의 독서 영재입니다. 이 작가님은요, 푸롬이가 유명해지면 3,0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 앞서 늘 나는 푸롬이를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푸르미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라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감정이 섬세한 푸르미는 이러한 제 속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푸르미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용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푸르미에게 용서를 구했지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보상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는 5가지 사과의 말 중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대요. 푸르마, 아빠가 알지 못해 너의 감정을 보살피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살면서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떠오르면 언제든 아빠에게 말해주렴. 아빠는 언제든지 너에게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용서해주겠니? 내 사과의 말에 온 가족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그 뒤 일본에 간 푸르미는 이 세상에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는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정말 행복해요. 라는 메일을 보내왔대요. 이처럼 부모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자식의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게 있다면, 받은 게 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치유하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푸름이라는 이분이 일본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지금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랑 친한 언니들이 갔다 왔거든요. 너무 유머러스하고 너무 재밌었다고, 말도 정말 잘하고 그 아줌마들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들어서 너무 그때 아쉬웠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뭐 부자든 가난하든 부모가 있든 없든 다 작고 크고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를 치유해서 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분이 어쨌든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자신의 수치심과 만나는 일이며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대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좋은 사람들과 우정을 쌓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사람, 우리 부모 마음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 푸르미 교육연구소에 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대화하고 좋은 강의를 접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